안녕하십니까. 본 강좌는 포비스에서 제작한 프리미어 프로 2020 버전에 대한 강좌입니다. 저는 강좌를 맡은 이용태입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동영상 편집의 대명사로서 유튜브와 같은 개인 영상이나 프로덕션 등에서 사용하는 전문 영상 등과 같은 다양한 영상 작업을 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유튜브로 인해서 동영상 편집이 대중화된 걸 보면 그만큼 프리미어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프리미어를 통해서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한눈에 살펴보기 위한 프리미어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미어를 최초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요, 이처럼 환영합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시작합니다. 창이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설정창이 나타나는데요. 세부 설정하는 방법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에서는 그냥 프로젝트 이름에 대해서만 워크플로우로 지정을 하고 확인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프리미어를 통해서 실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창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초로 실행이 된 프리미어 프로는 왼쪽에 학습을 할 수 있는 튜토리얼 창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튜토리얼을 통해서 프리미어에 대한 사용법을 익힐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 참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은 창을 닫기 위해서 플라이아웃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패널 닫기. 자, 이제 실제 프리미어를 통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 패널들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전체적인 프리미어 프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당 강좌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먼저 편집을 하기 위한 동영상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파일 메뉴에 가져오기 메뉴, 단축키는 컨트롤 I입니다. 이 메뉴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패널이죠. 프로젝트 패널에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 빈 곳을 더블 클릭하면 이처럼 가져오기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프리미어 프로 2020 학습 폴더로 들어가 보면 미리 준비된 여러 개의 파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워크플로우에 사용을 할 몇 개의 동영상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드데이 01, 02, 03, 04 Shift 키 혹은 컨트롤 키를 누른 후에 4개 모두 선택한 다음에 열기 버튼을 클릭해서 불러옵니다. 자, 그러면 불러온 파일은 프로젝트 패널에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편집을 하기 위해서 먼저 샐러드데이 1번 클립을 클릭 드래그해서 비어있는 타임라인 빈 곳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적용된 클립의 규격에 맞게, 즉 동영상 규격에 맞게 프로젝트가 세팅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확인을 해보면 시퀀스 설정, 프레임 크기를 보니까 1280에 72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최초로 적용이 되는 동영상 규격에 맞게 프로젝트, 즉 시퀀스가 설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퀀스는 별도로 우리가 원하는 규격으로 설정을 한 후에 사용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있을 해당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일단 확인을 하고 나옵니다. 자, 이제 편집을 해 봐야 되는데요. 편집은 쉽게 말해서 불필요한 장면을 잘라서 없애주고 실제 사용할 장면만을 남겨놓는 것을 말하죠. 이와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서 원하는 장면을 계속 나열을 해 나가는 것이 편집의 기본입니다. 자, 이제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다 자세한 편집 방법은 해당 강좌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간단한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적용된 클립, 즉 장면에
시작점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는데요. 이때 클릭 드래그를 해보면 오른쪽 상단에 프로그램 모니터에 잘려나가는 장면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장면이 시작이 될, 즉 사용할 장면의 시작점에 도달했다면 마우스 커서에 손을 뗍니다. 그러면 이전 장면은 이렇게 삭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즉 아웃점을 기준으로 해서 클릭 드래그, 역시 아웃점을 기준으로 해서 장면이 삭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삭제되고자 하는 장면으로 이동이 됐다면 마우스 커서에 손을 뗍니다. 역시 이후 장면은 삭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불필요한 장면은 시작점과 끝점을 사용을 해서 제거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이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주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샐러드데이 2번을 클릭 드래그해서 그 뒤쪽에 적용을 해줍니다. 지금 클립이 적용된 곳을 우리는 트랙이라고 하는데요. 트랙은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오디오 트랙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부분 역시 다음에 해당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요. 자, 이제 역시 편집을 해줘야 되겠죠. 시작점을 잡고 클릭 드래그 해서 최초로 시작이 되는 두 번째 장면이죠. 시작점을 찾아주고요. 역시 이번엔 끝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슬라이더를 통해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확대 축소를 해서 편집할 클립이 보일 수 있도록 해준 상태에서 아웃점을 잡고 역시 원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잘라 놓습니다. 그리고 클릭 드래그해서 첫 번째 클립과 붙여 놓고요.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클립도 편집을 해주면 되겠죠. 시작점, 끝점 붙여놓고 역시 시작점 편집, 그리고 끝점 편집. 됐나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불필요한 장면을 편집을 한 후에 장면을 이렇게 나란히 배치를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프리미어 프로와 같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편집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편집이 끝났다면 이펙트를 적용을 하거나 자막 등과 같은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자막을 간단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툴바가 있는데요. 툴바 맨 아래쪽에 보면 T자 모양이 있죠. T자 모양을 꾹 눌러보면 문자 도구가 있고요. 세로 문자 도구가 있습니다. 포토샵 강좌에서 배운 것처럼 문자 도구는 수평 방향으로, 즉 가로 방향으로 글자를 입력하는 방식이고요. 세로 문자 도구는 수직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글자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문자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이제 자막을 입력하고자 하는 곳으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을 한 후에 여기다 해볼까요? 클릭.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막 클립이 생겨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해봅니다. 자, 자막 만들기라는 글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된 글자의 크기, 색상, 글꼴 설정에 대해서는 해당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선택 도구를 통해서 자막의 위치만 재설정을 해봅니다. 됐고요. 이처럼 편집이 끝났다면 대부분의 작업에서는 자막을 만들게 되고요. 자막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그 밖에 움직임을 주는 애니메이션 작업이나 장면과 장면이 바뀔 때 장면 전환 효과, 그 밖에 부수적인 작업을 한 후에 작업이 모두 끝났다면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모든 작업이 끝났다고 가정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파일 메뉴로 가고요. 파일 메뉴에서 내보내기 메뉴를 사용을 합니다. 메뉴에 있는 미디어 메뉴를 선택해서 파일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파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단순히 동영상 파일뿐만 아니라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를 해주는 그런 방식과 작업한 내용을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의 파일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미디어 메뉴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보내기 설정창이 나타났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설정을 한 후에 파일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일단 형식을 mp4 방식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기본 비디오 설정을 보면 352에 288로 되어 있는데요. 크기가 너무 작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mp4는 더 이상의 큰 규격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H264로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mp4 파일을 만들 때 H264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기본 비디오 설정을 보면 현재 프로젝트와 동일한 1180에 720으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별도로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밖에 옵션에 대한 설정이 모두 끝났다면 이제 파일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아래쪽에 대기열이라는 게 있고요. 내보내기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열은 즉시 파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대기열을 통해서 여러 개의 설정 값을 등록을 해 놓은 후에 일률적으로 한 번에 파일을 만들 때 사용이 되고요. 내보내기 메뉴를 사용을 하게 되면 현재 설정된 내용을 즉시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에서는 내보내기를 사용을 할 건데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출력 이름을 한번 볼까요? 출력 이름은 현재 사용되었던 클립의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클릭해서 파일의 이름과 최종적으로 파일이 만들어질 경로를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먼저 파일 이름을 그냥 단순히 워크플로우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일이 저장될 경로 프리미어 프로 폴더 들어가서요. 자, 여기에다 그냥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위치에 저장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아래쪽에 파일 형식을 보면 mp4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장 버튼을 눌러준다면 현재 작업한 내용은 새로운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보내기 버튼을 통해서 파일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파일이 만들어지는 시간은 작업 시간과 작업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금 몇 개의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진 파일을 실행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를 통해서 어떻게 편집 작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